네,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주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2차 전지 하락 징후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긴급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달리 하루 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마이너스 4% 이상 큰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현 구간 5.3%까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과 같이 대장주로 등극했었던 양극재들의 업체도 3% 이상 조정의 큰 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유일하게 지금 현재 LNF만 반짝반짝 지금 현재 상승 구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오늘 다시 또 마이너스가 됐네요. 자, 오늘 그래도 가장 양호한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공매도 쇼커버링이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2차 전지가 오늘 갑작스러운 강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어제였죠. 자, 제너럴모터스가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 보조금을 최대 85%를 요구해서 큰 아주 악재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결국 올 것이 왔다. LG 돈 더 내놔라. GM에 초강수를 뒀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는데요. 사실상 지금 제너럴모터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합작법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GM의 지분은 대략 5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액공제, 즉 AMPC라고 하죠.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짓는 대가로 미국 정부 측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사실 수조 원 단위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지급하라? 최대 85%를 배당하라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큰 악재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사실 보통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AMPC 보조금도 50%만 가져가는 게 정상이죠. 자, 그런데 85%를 내가 먼저 받고 대신에 추후에 나오는 합작공장에서의 여기서의 나오는 이익률을 너네들이 더 가져가.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리가 보장을 좀 해줄게 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난센스하죠. 자, 미국 측 GM 측에서 본인들이 나중에 추후에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데 과연 LG에너지 솔루션 측에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추후에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지한 제너럴모터스 측이 일단 먼저 현금을 본인들이 다 더 가져가고 추후에 나오는 이익률이 대한 불안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이익률을 너네가 더 가져가면 되잖아 라는 것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완성차 업체에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에 대해 많은 의구심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사실 LG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역시 4% 넘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주된 배경 중에 하나가 GM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쪽도 그러겠죠. 포드사라든가 스텔란티스 등등 관련된 조인트 벤처를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자, 한국 배터리 업체들 우리도 GM 쪽 받지? 우리도 한 80%, 85%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다른 배터리 업체의 사정도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전기차 업체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세 자체가 조금 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이 GM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당연히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도 유인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선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가져가야 될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그래도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이익을 유지하고 캐파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배터리 업체들도 투자를 감축시키기 시작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자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죠? 보조금을 이쪽에 다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본인들이 다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케이스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자본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굉장히 큰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탄산 리튬 가격이 연일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짚어드린 내용인데 정말 이 리튬 가격의 하락 부분이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크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8월 대비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고요. 26개월 만에 8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인 상승이라든가 반등 신호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나트륨 배터리. 사실상 이제 CATL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노스볼트사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리튬이 필요 없는 배터리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 이런 수순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선 지금부터 5년 내지 10년 안에 이제 기술 개발을 더 진행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리튬 대비 가격이 저렴한 부분으로 소재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배터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뉴스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자, 비싼 리튬과 동박을 안 쓴다. 가성비 끝판왕 나트륨 배터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여기에 필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튬이 있는데 자, 음극재는 동박이랑 같이 써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나트륨 배터리에선 동박을 안 씁니다. 그럼 뭘 쓸까요? 알루미늄 박을 써요. 동박보다도 훨씬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현재 LFP 배터리만큼의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전기차의 가격을 효율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맞을 것 같고요. 자, 따라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차 전지가 반등한다. 뭐 LNF가 급등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2차 전지에 대한 추가 매수를 보는 것보다는 반드시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 반등을 먼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리튬 수요, 그죠? 리튬 수요와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따른 가격 반영을 누가 가장 잘 민감하게 반영해주고 있어요? 지금 리튬이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 강하게 반등을 하거나 혹은 바닥을 굉장히 오래도록 횡보하는 이런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이제 빠질 구간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고평가를 좀 받고 있었던 양극재 업체였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만약에 추가 매수 타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 반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격 회복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진행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주가 하락한다고 추가 매수하는 것들은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없다. 특히나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로봇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도주 반열에 어느 정도는 비중을 담아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리튬 가격을 확인하고 반등을 확인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서서히 담아도 됩니다. 투자라는 게 내가 목표한 기간 안에 반드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업이라는 것도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당연히 주식이라는 것도 시세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목표한 기간에서 훨씬 멀어졌다 하더라도 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혹은 다시 한번 수익 구간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시점에서 내가 효율적으로 잡아나갈 것이냐, 이 전략은 반드시 투자자들이 매번 생각해야 되는 전략적인 결정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도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 브리핑을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제가 추가 매수했었던 시점, 그죠? 제가 앞으로 추가 매수할 타점에 대해서 확인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 누르셔서 추후에 나오는 2차 전지에 대한 후속 브리핑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